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취준생을 위한 라디오 자취생 오늘의 DJ를 맡은 서주영입니다. 저는 유통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면접관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탈탈 털어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연 읽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전공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 중인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전공은 성적에 맞춰 택한 것도 사실이고 전공 분야 취업은 유망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수익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는 저한테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나 선배들을 보면 일은 어차피 다 힘들고 직장인들이 느끼는 보람이나 행복은 결국 연봉인 것 같거든요. 당연히 연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제가 이상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안정, 누군가는 봉사, 누군가는 몸과 마음의 여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지 한번 잘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의 시선이나 남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해 라는 기준은 내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3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3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많은 보수가 주어지더라도 나에게 직무가 맞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퇴사를 많이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직무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정말 이 직업이 나와 잘 맞는 것인지 한번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난 취준생입니다. 대학생 때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취업 준비를 해왔는데요. 졸업 후부터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죄송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준비해야 할 건 많고 최근엔 공모전 일정 맞추기도 너무 빠듯해요. 알바까지 하려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컴활, 토익 등 기본적으로 응시해야 할 시험들 응시료도 무시 못하겠고 취업 스터디에 드는 비용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돈 신경 쓰지 않고 취업 준비에만 올인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런 친구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딱 1년이라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지라 솔직히 겁도 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의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코칭을 할 때 1년 정도의 몰입 혹은 6개월 정도의 몰입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그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일단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시고 거기에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동기들처럼 하지 못해 라는 어떤 좌절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기한을 언제까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나누어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아르바이트가 없는 몰입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부족할 것 없고 저보다 훨씬 스펙 좋은 넘사벽 지인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인턴 자리에서 광탈해서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학점도 유지했고 기본적인 자격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얼만큼을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업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적도 더 올려야 할 것 같고 스펙도 더 쌓아야만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여러 가지 대외 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반은 집에서 반은 학교에서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스펙을 쌓아야 하는 건지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누가 콕 집어서 이거 해라 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토로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렬에서 과연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높은 스펙, 무작정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이전에 고스펙의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네?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스펙과 이 사람의 역량이 같지 않네라는 걸 이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을 고민자분께서 갖추셨다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몰두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역량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포커스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직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회사와 정말 잘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를 내가 스스로 정말 잘 하고 있나? 라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잘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직무를 그리고 이 회사를 내가 정말 원해서 여기에 내가 정말 몰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울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인 경험과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스펙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해요. 스펙이 높을지라도 회사와 맞지 않으면, 직무와 맞지 않으면 합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서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취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면접장에 가면 떨리기만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경험이 다 가치 있고요. 그것을 나 스스로 가치 있게 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둘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취업 성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취준생을 위한 라디오 자취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